상식적이지 않은 발언으로 종종 논란을 일으켰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다시 한번 논란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 집무실과 문재인의 청와대 시절 집무실 사진을 올리고 서로 비교를 한 것인데요. 이 밖에도 이경 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부활하게 될 국군의 날 시가행진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경 전 대변인이 올린 해당 SNS 글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논란이 되었던 발언 중 이른바 얼평, 얼굴 평가의 줄임말이죠. 즉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을 일컫는데 대선 후보의 배우자의 외모를 비하해 논란으로 번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수 안치환 씨의 신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연상시킨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마이클 잭슨과 같은 위대한 뮤지션에 비유해 줬다는 건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비꼬았고 관련 발언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자 우상호 본부장이 엄중 경고하며 내부 단속에 나선 바 있습니다. 민주당 이경 대변인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었는데요. 이경 대변인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두고 무조건 북한 잘못이라고 결정해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언급해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종편방송 등에 출연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영 논리에 딱 갇혀 지나친 편향성 발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선이 더불어민주당의 패배로 끝나고 한동안 잠잠했던 이경 전 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다시 한번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경 전 대변인은 대통령의 집무실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청와대를 구중궁궐과 같은 권위주의식 폐쇄적 공간이라고 비판했다면서 두 대통령의 집무실 사진만 놓고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어느 집무실이 더 권위적으로 보이는가라며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 전 대변인이 공개한 사진은 각각 전현직 대통령의 집무실의 모습이 담겼는데 윤 대통령 집무실이 더 크고 화려해 보인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변인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적으로 보이는 으리으리한 집무실은 소집무실이라면서 6월 중순쯤 완공 예정인 용산청사 2층의 대통령 주 집무실은 얼마나 대단할지 기대가 된다고도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경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직후부터 일상 업무를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비서동 여민 일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보았다며 문 대통령의 집무실은 10평 정도로 책상과 의자, 소파, 응접 세트가 있었다고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은 청와대 본관 2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주로 근무했지만 문 대통령은 본관에서 비서동까지 거리 500m를 아꼈다면서 비서실장 이하 모든 수석과 비서관들은 비서동에 있는 여민관으로 옮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을 소집하면 5분이면 다 모일 수 있는 거리라고 문재인을 추켜 세웠습니다. 일단 팩트체크부터 해야 할 듯한데요. 이경 대변인이 말한 문재인의 집무 공간은 그 유명한 일자리 상황판이 있던 바로 그 공간입니다. 대통령 집무 공간을 청와대 본관에서 여민관으로 옮긴 것인데 면적은 그 전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업무를 위한 책상, 태극기와 대통령 상징인 봉황기, 회의용 원탁 테이블 그리고 소파 등이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일부 집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사용했던 집기를 찾아 재활용하고 있다며 소탈함을 무진장 홍보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사용했던 집무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부터 사용하고 있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정말 이경 대변인이 강조했던 것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정말 문재인의 집무실은 소박하고 소탈하고 탈권위주의적인데 이에 비해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은 권위주의적이며 으리으리한 것일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사진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 집무실이 굉장히 화려하다거나 의리의리하다거나 엄청나게 권위주의적이라고 느끼시는지요? 사실상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사용했다던 일자리 상황판이 있던 그 집무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경 전 대변인은 사진의 각도와 거리를 달리한 사진을 콕 집어내 두 사진을 비교하며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좌파들의 선전선동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요. 집무실 책상 위에 어마어마한 서류들을 쌓아 올려놓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대표적이죠. 또 집무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시정 업무를 엄청나게 충실하게 한 것처럼 겉으로 소박해 보이는 침실을 구비해놨지만 이 침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런 좌파들의 선전선동이 멈출 때도 됐건만 아직도 저런 선전선동이 먹혀들 줄 알고 저러는 걸 보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이경선 민주당 대변인은 집무실 비교 사진 말고도 다른 소재로도 윤석열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윤 정권은 행사 기획만 보여주는 것인가라는 제아의 논평에선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70주년 행사를 간소화했는데 윤석열 정권을 다시 부활시킨다며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79억 8,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서 이경전 대변인은 윤 정권은 첫해 강한 국방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규모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하자고 할 땐 곳간이 비었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80억 원을 들여 시가행진을 부활한다니 라며 윤 정권이 분명한 건 국정 운영 철학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또 이경은 국정 운영 방향을 찾지 못하겠다. 행사 기획 방향은 보인다며 청와대 개방쇼 행사, 시가행진쇼 행사, 국민 세금이 제 주머니 돈인가라고 비판했는데요. 자, 일단 탁현민으로 대변되는 행사, 이벤트 쇼로 국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쓴 정권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신 국민들은 아마 안 계실 듯한데요. 문재인 정권이 쇼로 시작해 쇼로 끝났다는 것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군의 날 예산 편성을 7, 80억 반영한 점 딱 하나를 꼬집어 저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팩트는 또 무엇일까요?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생략했던 국군의 날 시가행진은 대선 전인 지난해 11월 국방부가 추진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는 5년마다 대규모로 열렸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18년 70주년 행사를 간소화했었는데요. 제2의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잇따랐고 다시 대규모 열병식을 추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2에 따라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열병식, 시가행진 등 제74주년 국군의 날 행사 비용으로 79억 8,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경 대변인이 이걸 윤석열 새 정부와 결부시키는 건 사실상 거짓 선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단 팩트부터가 틀린 얘기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을 떠나 국방부가 당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었다는 평가도 참 많았습니다. 틈만 나면 대규모 열병식으로 핵 위협을 전면에 내세우는 북한과는 달리 평화 운운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5년 주기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를 축소한 건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고 우리의 강한 국방력을 국민들에게 선보일 필요성 그리고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에게 전쟁 억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열병식과 시가행진 등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경 전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 같지도 않는 논평 2개가 오늘 오전 포털 사이트에 주요 기사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기사에 선동당하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